뭐 파운드? 옌? 유로?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택스입니다.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5단원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4달만 있으면 이제 곧 2020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노트북 보이나요? 쌤이 엄청나게 애정하는 노트북인데 무려 노트북 안에 펜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그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낙서도 하면서 노트 필기 하는 느낌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뭐 그림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따라 그리면서 한번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국제거래는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보자면 수입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산 요소가 뭔지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생산 요소는 말 그대로 물건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력과 자본이 있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외 자본도 막 유입되고 있죠. 이러한 생산 요소의 거래 또한 국제거래의 범주에 포함하는 겁니다. 국제거래는 각국이 처한 생산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라는 과일, 채소인가? 어쨌든 아무튼 이 아보카도는 매우 무더운 열대기후에서만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재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보카도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석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 또한 전량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반도체나 QLED 액정 같은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상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연환경, 자원 보유 상태, 기술 수준 차이 등 다양한 생산 여건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국제거래를 하게 됩니다. 파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득이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물품을 얻게 되니 이득이고 국제거래를 통해 모든 국가는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국제거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형 선박,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의 발달,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처럼 연결하는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였죠.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국제거래를 활발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만 거래되었다면 이제는 자본, 노동력, 문화창작물, 특허권, 기술 등 다양한 것들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쓰는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돈 내고 쓴 거거든요. 당장 저부터가 열심히 국제거래를 실행하는 중이네요. 좀 더 원활한 국제거래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제협력체는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러 나라가 뭉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맺는 협정입니다.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경제협력체는 여러 국가가 하나의 단체를 만든 거고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뭐 아무튼 오늘날 많은 국가는 활발하게 국제거래를 이어가며 상호 간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가들마다 돈을 세는 단위가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가면서 돈을 주고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환율이란 겁니다.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줄여서 환율이라고 불러요. 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앞에 오고 외국 돈이 뒤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 1,000원과 교환된다면 우리는 이걸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밴드라는 노래 있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도 다 외국 화폐 단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파운드는 영국, 예는 일본, 유로는 유럽에서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모처럼 돈 많이 벌어서 외국 가고 플렉스 하려면 이 정도 화폐 단위는 알아둬야겠죠? 환율은 때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돈이 비싸지는 거니까
해외여행 가기가 부담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 돈이 싸지는 거니까 해외여행 가기 유리해집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10년 전에 호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행 준비하면서 환율 떨어지기만 계속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경제 수업인 만큼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중간중간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한번 내용을 곱씹어보면서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물건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예전에 꿀버터칩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막 사려고 난리쳤을 땐 가격 엄청 올랐다가 생산 공장 늘리고 공급량 많아지니까 다시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화폐, 다른 말로 외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외화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즉,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입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외국에 지불해줘야 할 외국 돈이 필요하고, 해외여행 갈 때도 외국 돈이 필요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때도 외국 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화의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외화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아까 전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수출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외국 돈이 쌓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자기들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면 또 외국 돈이 쌓이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외국에 빚을 질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돈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국내 총생산, 물가, 실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환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굳이 이런 걸 배울 이유도 없는 거니까. 환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화 사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업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국 돈의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반대로 수입업자는 외국에서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와도 한국 돈을 더 내야 하니 울상이 되겠네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품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국내 물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에 돈 갚을 때는 같은 외국 돈이더라도 한국 돈을 많이 내야 되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겠죠. 자, 열심히 설명했으니 이걸 토대로 반대 상황을 살펴봅시다. 만약 환율이 하락한다면 모두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외화 사용 부담은 감소하면 수출은 불리하며 수입은 유리합니다. 국내 물가가 안정되면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위랑 아래 중에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아직은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수출 수입 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이 환율의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내용도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5단원 수업도 마무리되었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당분간 그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에게 제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와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물론 아직 Q&A랑 교과서 분석이 남아있긴 하니까 아직 한 주 분량의 온라인 수업이 더 남아있긴 하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수업 시나리오를 짜고 열심히 영상을 만든 저도 참 고생했고, 그리고 이 수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와준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사회 수업은 꼭 듣는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나름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주 동안 경제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내용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로 인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만큼 몇 번씩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 정말 많았고요.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